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5형식, 절의 5형식 중 3형식의 절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3형식의 절은 주어, 타동사 또는 타동사 구, 목적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시절을 통해서 3형식의 절의 구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She feels the softness from the hair 이라는 절에서는 타동사 feels가 활용된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녀는 그 머리카락에서 부드러움을 느낍니다. 라는 해석에 의해서 이 절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눈여겨보아야 할 점은 3형식의 절인 She feels the softness from the hair 에서 감각을 설명하는 타동사 feels가 활용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저희가 이 형식의 동사로서 활용이 될 수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하나의 동사가 자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도 있고 타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자동사로 활용된 feels는 누가 감각하는 것일까요? 말하는 사람이 주체에 대해서 감각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것에 활용이 됩니다. 다만 그리고 3형식의 절에서 활용된 감각을 나타내는 동사는 절의 주체가 절의 객체에게 감각을 전달하는 것에서 활용이 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감각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하나의 감각을 설명하는 동사가 자동사로서 활용이 될 수 있고 타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한 사람은 주체 she와 주체의 대화박한 여성입니다. 감각한 객체 the softness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 타동사 feels를 활용합니다. 타동사 feels의 뜻은 대화박한 여성으로부터 the softness라는 the softness from the hair 이라는 정확히는 the softness의 목적어 the softness의 전달이 됩니다. she, 대화박한 여성으로부터 the softness의 타동사 feels의 뜻이 전달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from의 뜻에 의해서 the softness는 the hair이라는 기원, origin에서 유래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한 사람은 감각을 설명하는 말한 사람의 감각을 설명하는 자동사는 감각의 객체인 절의 주체를 설명하는 주격보와 함께 이 형식의 절에서 활용이 됩니다. 주체의 감각을 설명하는 타동사는 감각이 전해지는 객체와 함께 3형식의 절에서 활용이 됩니다. 두 번째 예시절이 제시되었습니다. He starts an innovation. 그는 혁신을 시작합니다. 라는 절에서 타동사 start가 등장하였습니다. 저희는 동사 start를 이 형식의 절에서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A class starts라는 절에서 start는 절의 주체인 a class를 설명하며 자동사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러나 동사 start는 3형식의 절에서도 활용이 되어서 저희는 감각 동사뿐만 아니라 다양한 일반 동사들도 자동사로 활용이 될 수 있고 타동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타동사 start는 절의 주체 he가 타동사 start의 뜻을 시작하여서 객체 an innovation에 타동사 start의 뜻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주체 객체 관계를 맺게 합니다. 동사 start는 절에서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동사는 자동사 또는 타동사로서 절에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체에 대한 초점을 둔 절을 서술하는 말하는 사람의 의도에 따라서 말하는 사람은 절의 주체가 절에서 명확히 서술된 객체와 주체 객체 관계에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나타내기 위해서 주체에 대한 진술의 범위를 선정합니다.
주체의 경험상 또는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 말하는 사람은 절에서 자동사를 통해서 주체를 설명합니다. 주체가 객체와의 관계 속에서 경험상 또는 행동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에 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말하는 사람은 절에서 타동사를 통해서 주체를 설명합니다. 세 번째 예시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절에서는 타동사 get이 활용된 것과 전치사 for이 활용된 것을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I get a puppy for her. 저는 그녀를 위해 강아지를 얻어줍니다. 라는 절에서 타동사 get의 뜻이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객체 a puppy에 전달되는 것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a puppy가 존재하는 이유가 her, 대화박한 여성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함께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전치사 for은 전치사의 주체가 존재하는 시점에 전치사의 객체의 존재를 목적으로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성에 대해서 목적의 동시성에 의해서 저희가 전치사 for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던 것 같습니다. 타동사 get의 뜻을 실체화하는 바로 그 시점에 a puppy는 대화박한 여성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관계가 정립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말하는 사람은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과 전치사 for의 객체로서 간접 목적어 her에게 전달될 것을 목적으로 한 직접 목적어 a puppy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어 절을 서술합니다. 전치사 for의 뜻에 의하면 전치사의 주체 a puppy가 존재하는 시점과 같은 시점에 전치사의 객체 her, 대화박한 여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타동사의 객체 a puppy와 전치사의 객체 her은 타동사 get의 뜻을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에게 동시에 전달받습니다. 이 뜻은 전치사 for의 주체인 a puppy는 타동사 get의 객체로서 절의 주체인 말하는 사람에게 타동사 get의 뜻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전치사 for의 객체 her은 직접적인 주체가 a puppy이며 간접적인 주체가 말하는 사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전치사 for은 동시성에 의해서 전치사의 주체의 목적을 나타내므로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시작해서 타동사 get이 a puppy와 her에게 동시에 전달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시절과 비교해서 네 번째 예시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때는 타동사 send와 전치사 to의 활용에 집중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I send a message to you. 저는 당신들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라는 절에서 전치사 to의 주체 a message는 전치사 to의 뜻에 의해서 전치사 to의 객체들인 듣는 사람들의 존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전치사 to의 주체가 목적을 갖는 현재 시점과 전치사 to의 객체, 즉 전치사의 주체인 a message가 목적으로 하는 듣는 사람들의 존재는 시간차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치사의 주체가 목적을 갖는 시점과 전치사의 주체가 갖는 목적이 실체화되는 시점은 전치사의 주체가 갖는 목적이 실체화되는 시점을 조금 더 미래의 시점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치사의 객체들인 듣는 사람들은 a message를 전치사의 직접적인 주체로 설정을 합니다. 그리고 a message는 타동사 send의 뜻을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으므로 듣는 사람들은 전치사 to의 객체들인 듣는 사람들은 간접적인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으로 설정하게 됩니다. 말하는 사람을 간접적인 주체로 설정하게 됩니다.
이 말뜻은 타동사 send의 뜻이 첫 번째로 a message에게 전달됐다가 그 다음에 시간적인 격차를 두고 전치사 to의 뜻에 의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이는 직접적인 목적어와 간접적인 목적어가 타동사 send의 뜻을 시간차를 두고 전달받는 것과 부합하는 절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I send a message to you 이 절과 사형식으로 서술된 절이 있습니다. I send you a message는 정확하게 같은 뜻을 전달하는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은 주체로서 말하는 사람과 전치사 to의 객체들 you에게 전달될 것으로 가정되는 직접 목적어 a message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치사 to의 뜻에 의하면 주체 a message의 존재는 타동사 send의 뜻이 실체화된 현재 시점보다 이후에 존재할 것으로 가정된 객체들 you의 존재를 지향합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to는 전치사의 주체가 지향하는 바를 전치사의 객체로 가리키기 때문입니다. 또는 목적으로 설정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동사의 직접 목적어 a message는 전치사 to의 객체들인 간접 목적어 you보다 일찍 타동사 send의 뜻을 받습니다. 이 절은 타동사의 객체 a message와 전치사의 객체들 you에 대해서 다룹니다. 삼형식의 절은 사형식의 절에서 활용되는 용어들인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뜻과 양립합니다. 왜냐하면 타동사의 뜻을 순서대로 전달받는 이 순서가 사형식의 절로서도 사형식의 절에서 활용되는 용어인 간접 목적어와 직접 목적어의 뜻과 문법적인 용어가 가진 뜻과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타동사의 뜻은 주체로부터 삼형식의 절에서는 타동사 전치사의 객체들 또는 사형식의 절에서는 직접 목적어와 간접 목적어의 두 목적어들 중 하나에게 전달이 됩니다. 전달의 순서는 시간의 순서에 항상 일관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치사 for의 뜻이 주체의 현재 목적을 설명하기 때문에 동시성도 또한 고려가 됩니다. 따라서 전치사 for의 객체이자 직접 목적어는 타동사의 객체이자 간접 목적어에게 주체로서 타동사의 뜻이 전달되기 위한 전제입니다. 전치사 to가 활용되는 삼형식의 절에서 타동사의 객체이자 직접 목적어는 주체로부터 타동사의 뜻을 선행하는 순서에 받습니다. 전치사 to의 객체이자 간접 목적어는 주체로부터 타동사의 뜻을 후행하는 순서에 받습니다. 다섯 번째 삼형식의 절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절에서는 타동사 ask와 전치사 of의 활용에 집중해서 절을 통해서 삼형식의 절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I ask a favor of you. 저는 당신들의 호의를 요청합니다. 라는 절에서는 of가 전치사의 주체인 a favor이 전치사 of의 객체인 듣는 사람들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저희는 ask의 뜻이 request와 같이 요청하다 라는 뜻으로 저희가 활용이 된 것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하는 대상이 소속된 객체를 밝혀서 나타내는 이 절의 구성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요청할 때는 요청하는 대상이 누구에게 소속이 되어 있는지, 누구 것인지를 밝힌 이후에 저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관점을 채택하여서 ask, 타동사 ask와 전치사 of가
짝을 이루어서 같이 절에서 활용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저는 당신들의 호의를 요청합니다. 말한 사람은 주체로서 말한 사람과 전치사 of의 주체인 직접 목적어 of favor 사이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춥니다. 전치사 of의 뜻에 의해서 주체 of favor은 객체들 you로부터 유래합니다. 주체 of favor은 객체들 you의 대표로서 같은 특성들을 공유합니다. 왜냐하면 you에게 포함된 주체가 of favor, 전치사의 주체인 of favor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타동사 ask의 뜻은 타동사 ask의 간접 목적어이며 전치사 of의 객체들 you의 일부인 직접 목적어 of favor에 전달이 됩니다.